네, 3기 시작할게요. 그 3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오늘 1일주 차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샘플 강의만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것만 얘기하려고요. 지금 이제 법규 공부하시는데 이제 1차 끝나고 돌아오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유예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 범위를 조금 더 늘린다. 예,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규는 더 이상 이제 범위 늘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무하고 이론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3기 때부터는. 아시겠죠? 지금 사실 뭐 이제 법규 할 때가 아니죠. 요번에 1차가 많이 붙었는지 뭐 적게 붙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작년보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좀 약간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 법규를 막 실무 이론을 다 제쳐두고 한다, 이거는 유예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규 공부 시간 조금씩 줄이시고 지금 이제 실무하고 이론, 특히 이론 같은 거는 이제 하루에 이론이 많이 딸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200점씩 풀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2세트씩. 그리고 이제 실무는 뭐 기본 100점은 풀으셔야 되고, 영역별로가 아니라 전체 범위로 해서 풀으셔야 되고, 법규는 간간히 심심할 때마다 푸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작정하고 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는데 4시간을 갖다 법규에 투입하겠다. 이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거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하시는데 기본 방향은 그래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2번, 3번, 4번은 사실 뭐 기출이 됐던 문제죠. 26회 때 출제가 다 됐던 거죠. 문제 2번, 문제 3번은. 그래서 요번에 이제 3기 때는 뭐 기출문제 조금 건들면서 기출문제에 관한 것도 좀 보려고 하고요. 문제 4번 같은 거는 이제 못 푸시면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은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할게요. 문제 2번을 먼저 볼게요. 문제 2번. 자, 일단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감독관들이 뭐 하라 그래요? 감독관들이 파본 검사라는 걸 하라 그래요. 파본 검사. 파본이 뭐야? 뭐 중간에 인쇄가 안 됐거나 뭐 인쇄가 잘못된 거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실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보셔야지. 왜냐면 페이지 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이제 법규 같은 거는 이제 많아봐야 한 5장? 진짜 많으면 6장? 이랬잖아요. 6쪽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을 안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본 검사를 갖다 진짜 파본이 있는지 보고 앉아있으면 미친놈이다 이거죠. 그래서 법규 시험이나 이론 시험지에는 파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냐면은 문제 유형을 갖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은 진짜로 문제지가 뭐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거 보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이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 1번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물음부터 보는 거예요. 물음부터. 자, 시험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좀 하세요. 아시겠죠? 문제 1번의 마지막을 보시면,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음 각 물음에 답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제가 꼭 뭐 보랬죠? 각 설문은 독립적이다. 자,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보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위에 사실관계를 줘요. 사실관계하고 당사자 간의 어떤 법률 상태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법적 상태. 자, 근데 이제 문제 1번에 이제 물음 1번, 뭐 물음 2번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문제는 각 설문이 독립적이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큰 요 문제 있죠. 문제의 설문 있죠. 요거하고 얘네들도 관련이 될 수 있지만 모두 관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도 상호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말이 없다. 각 설문은 독립적이다.
이 말이 있다. 각설문은 독립적이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음을 보고 여기서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물음 2번을 보고 여기서 해당하는 걸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A9 갑구청장 여기다 동그라미 막 치면서 이거부터 읽잖아. 그러면 문제 1번, 문제 2번은 문제 기회가 길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쭉 읽어. 그리고 물음을 봐. 이게 물음이구나. 또 다시 읽어. 물음 2번 가서 또 다시 읽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 승천할 때 내가 승천하지 않으려면은 문제의 물음 보는 방법부터 먼저 접근을 잘 하시란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물음 1번 보니까 소송의 뭐예요? 적법성 여부야. 소송의 적법성 여부? 이거 뭐예요? 소송 요건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 소송 요건에 관련된 문제는 위에 있는 사실관계를 갖다 내가 다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예요. 물음 2번을 보면 자, 적법하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란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뭐야? 앞에 내가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문제를 풀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소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냐? 그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라. 이거 뭐야?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1-물음 1번은 소송 요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만 딱딱딱딱 벗겨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음 2번은 어때요? 자,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잖아요. 자, 인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일단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그 다음에 본안 판단까지 묻는 유형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물음을 보면 앞에도 뭐라 그랬어? 앞에 제기된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가 되었다면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이걸 갖다가 검토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인용 가능성을 갖다 묻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뭐다? 그냥 본안 판단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음 1번에서 소송 요건 써놓고 물음 2번에서 소송 요건을 또 쓰고 앉아있으면 물음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그나마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친절하게 주고 있죠. 소송 요건은 적법하게 갖춰진 걸로 본다 이러고서 그 20점하고 검토하시오 사이에다가 문구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걸 확인하실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보셔야 된다고. 자,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설문이 독립적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손실보상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어느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갑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갑의 무엇이 손실보상이 되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갑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냐라고 하면 이건 공제적 특보의 문제인데 갑이 이미 공제적 특보를 갖추고 보상 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갑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각각이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서 공제적 특보를 썼다 이러면은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2번에 물음 1번은 자, 보상 대상자냐? 이거는 일단은 적법한 침해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야 돼요?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갖다가 해주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상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개인별 보상에 따라서 항목별로 풀어주시면 돼. 이게 실무예요, 이게.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다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것까지 하는 것 뿐이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주어졌어요? 건축물이란 걸 줬단 말이에요. 건축물은 다른 걸로 뭐예요? 지작물이에요, 지작물. 그렇죠? 그러면 실무 문제 풀 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뭐부터 판단해요? 일단은 지작물과 관련해서는 행위 제한일을 기준으로 시간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행위 제한일 이전이면은 보상을 다 해주는데 행위 제한일 이후에 했다. 그러면 보상 대상이 안 되는 거지. 특별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자,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범위. 자, 어느 범위. 자,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라든가
물음에서